보통 식당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다른 업종보다 식당이 더 쉽다, 솔직히 식당보다 쉬운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좀 통찰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래서 사람은 좀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새삼 깨달았어요.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7개의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고요. 물론 다 수익을 잘 내셨고 매각까지 다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한국 외식시장은 망할 이유보다는 성공할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많은 시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기회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늘 한 방향의 생각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오픈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입니다. 식당은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어떤 일종의 오픈 비즈니스인데요. 가게에 가면 뭐 메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또 직원 응대까지 전부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음식의 맛까지 뭐 재현하는 것도 사실상 요즘에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외식업은 거의 유일하게 성공 모델을 좀 딥하게 관찰하고 따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누구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이 특성, 다른 산업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그런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외식업들은 죄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 재탄생된 것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전라도 광주에서 본 걸 서울에 가지고 와서 오픈을 시키고, 대구에서 본 걸 다시 또 비틀어서 오픈시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다 이제 관찰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오픈북 시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실 정도로 관찰하고 복사하고 조합하고 개선하는 형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주방 구조까지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벤치마킹 하는데 거의 쓰이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게 자주 좀 가시는 걸 봤는데, 중요한 건 오픈 비즈니스의 특성상 남들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재탄생 시킬 때, 벤치마킹하고 복사해서 재탄생을 시킬 때는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요소를 아주 조금이라도 추가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음식에서 그런 요소를 넣는다거나 혹은 인테리어 또는 뭐 접객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가를 시키는 거죠.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요. 어쨌든 손님한테는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제가 늘 했던 그 말이 좀 문득 떠오르는데, 손님들은 색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걸 선택할 뿐이다. 그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전 이 말을 늘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진짜 색다른 건 선택받지 못하지만 다르게 보이는 건 손님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좀 다르게 느끼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낮은 학습력의 환경을 역이용하라 입니다. 낮은 학습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건 저도 이제 깊이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외식업계는 아직도 감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을 읽거나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따라해보고 또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적용했을 때 충분히 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어떤 메일이나 DM 같은 걸 또 제가 자주 받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 역시도 이제 첫 매장을 오픈했을 때 본인이 본 책이 좀 유용해서 다른 옆집 사장님들이나 그 상권 내에 모임을 하는 사장님들한테 빌려주고 설파까지 했었는데 한없이 그냥 그런 많은 무시를 좀 당했다고 했어요. 책은 어떤 이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현장에는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본인만 살아남았고 다 주변에 폐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식 비대칭이 심한 업종에 속한다라는 걸 여실히 좀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분도 그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식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업종이구나. 사실 외식업계는 이게 지식만으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드문 분야가 맞아요. 뭐 심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메뉴라든지 구조라든지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조금만 공부해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플레이스 공부를 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이 마케팅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플레이스 공부를 잘 하질 않죠. 지식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지죠.
요리 공부를 한 사람이랑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도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리 공부를 많이 하질 않죠. 거기서 지식 비대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변태와 변이의 원칙을 실천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태와 변이는 어떤 전략적 진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수명 주기가 2년 혹은 3년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라라는 거죠. 외식 브랜드는 3년을 넘기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통계를 봐도 그렇고 동네에 있는 식당들을 봐도 대부분이 3년 안에 혹은 4년 안에 문을 닫거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잊혀버리거든요. 성숙기가 지나면 힘이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매장을 팔거나 또 브랜딩, 리브랜딩을 하시면서 브랜드를 바꾸시거나 했어요. 5년 이상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그렇게 매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꿀 때에도 큰 돈을 들여서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저비용으로 간판이랑 내부만 일부 좀 바꾸고 리브랜딩을 꾸준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비용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게, 노포가 꿈이 아닌 이상 국내 외식업 브랜드의 생명은 그리 길지 않은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역시도 평균 3년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 생명 주기가. 그런 걸 보면 똑똑한 거죠. 똑똑하게 장사를 하신 거죠.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픈을 시키면서 리브랜딩까지 철저히 계산을 했다는 게 참 스마트한 겁니다. 외식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계속 진화해야만 하는 그런 실험실이라는 개념이 좀 요즘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적극적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분이 엄청 강조를 해주셨지만 아주 그냥 짧게 끝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책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였죠. 실제로 같은 업종의 사장님들 중에서 잘하는 사장님을 만나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장사라고 해도 같은 장사가 아니거든요. 고깃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삼겹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직화 화로구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스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양념고기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나와 비슷한 음식을 취급하시는 사장님들, 그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힘들고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처음에 매장을 한두 개 할 때는 엄청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밖에 나가서 사람을 잘 사귀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직원 관리도 똑같고 마케팅도 똑같고, 물류를 어디서 납품을 받는지, 식재료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심지어는 주방에서 어떤 기구를 썼을 때 효율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비밀이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비밀을 아주 서스럼 없이 오픈을 다 해준다. 밥 같이 먹고 또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픈 비즈니스다, 오픈북 시험이고, 낮은 학습력, 지식 비대칭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태와 변이, 외식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라는 거, 계속 진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험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킹에서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공유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다. 이 네 가지가 이분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식당이다 보니까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을 창업하는 건 쉽거든요. 단지 시작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힘을 빼면 안 되는데, 오픈 준비를 하면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그리고 오픈하고 나면 와, 오픈했다 박수 받고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남아있는 힘은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오히려 오픈 준비 때보다 이제 더 힘들어지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여튼 식당이 창업은 쉬운데 유지는 힘든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도 한번 인사이트 있게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늘 새로운 콘텐츠를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로 힘도 받고 또 가끔 상처도 받지만 건프로 끝까지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프리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